동남아시아의 원전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선 베트남과 필리핀이 가장 먼저 원전 건설 소식이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지진 및 해일 문제로 국민들이 지지가 어렵고 태국은 2012년 원전을 개발하겠다는 전력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나 그 이후 특별히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당선인이 원자력 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3일 AFP 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는 이날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김인철 대사와 만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바탄 원전을 가동할지 아니면 새로 지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 측의 자문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원전 수주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 아닌지 기대가 큽니다. 필리핀 바탄 원전은 그의 선친인 마르코스 전 대통령 시절인 1976년 22억 달러를 들여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전을 1984년 거의 완공됐으나 그러나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마르코스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가동이 무산됐었습니다. 이후 원자로 가동이 완전히 중단됐으며 2009년부터 유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객 대상으로 원전을 개방하며 유지해왔습니다. 마르코스는 다음 달 30일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이며 선거 유세 기간에 고질적인 전력난과 높은 전기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 가동이 필요하다고 수시로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한국 소형 원전 SMR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바탄 원전을 수리해 사용할지 아님 완전히 새로 지어야 할지 검토 중입니다. 다행히 한수원이 고리원자력대 웨스팅하우스 원전이라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이미 이 발전소에 익숙하여 자문하기 쉬운 것도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임기 만료 석 달을 앞두고 원전을 국가전력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베트남은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석탄과 수력 에너지에 의존하는데 최근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석탄 에너지는 더 이상 개발이 어려졌고 그렇다고 수력 발전의 비중을 늘리자니 강수력과 가뭄 여부에 따라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태양광, 풍력 발전도 날씨에 따라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베트남이 선택한 카드는 원전 건설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과 러시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2013년 베트남 일본 원자력 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 포럼을 연 이후 정기적으로 인력 교류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 2019년 러시아와 원자력 과학기술센터를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베트남은 차세대 원전을 그리고 소형 모듈러 원자로 SMR로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연구용 원자로 3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업용 원자로 개발 소식은 없으며 핵 폐기물 처리 문제가 걸리고 지진과 화산 활동 위험이 큰 국가의 특성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이 되나 인도네시아도 전력난이 심해지는 상태라 언제든 소형 SMR을 전개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태국은 지난 2019년 노후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하고 신규 연구용 원자로를 짓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상호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업용 원자로 건설 소식은 들리지 않으나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건설이 시작하면 태국도 뒤따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태국의 지난 2012년 전력개발계획에는 원자력 에너지가 포함됐지만 2018년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원전에 순풍이 들기 바랍니다. 한국원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싫으면 싫다고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